부자 되게 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요, 딱 봐도 부티나는 남자, 친해지고 싶은 남자 이태용 대표님과 오늘 부동산에 관한 이모저모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대표님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꾸준함의 미학 대표로 아마 그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해강 I&D 대표, 그리고 아름다운 투자가들의 모임 대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나도 부동산을 좀 진작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이 부동산에 관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어렵게 대표님 모셨는데, 사실 TV 출연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한동안 안 했죠. 이제 한참 활발하게 하다가 한 3,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제 일에만 집중했었습니다. 아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좀 어떤 브라운관을 기피하는 트라우마가 생기셨는지. 불편해지더라고요. 유명해지니까. 이게 조금 불편해져서 안 했던 것도 있고, 이제 새로운 일을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험해 보니까 엄청 재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멀리 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또 유튜브는 또 처음 나와보네요. 저도 그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유명해져서 좀 불편해지고 싶은 그런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유명해진 건 아닌데 좀 불편한 일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반적인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서 우리 기린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콕콕 좀 짚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총체적 난국이죠. 이제 특히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이나 준비하고 계셨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난처하실 거예요. 또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진정세가 보이는 것도 아니라서 마음이 엄청 급하시죠.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론이 좋지는 않아요. 벼락거지라는 말이 이제 신조어로 좀 생겨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불만 어린 그런 목소리, 또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고 계셔서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긴 한데, 이제 곧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좀 정책 변화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대선이 끝나면 현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도자가 되실 텐데, 당장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의석수가 현 여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법안을 고치려고 해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게 어떻게 바뀌지 않아요, 그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를 바꾸려면 공급, 수요를 동시에 해결하는 형태의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가 전 좀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제가 좀 자료를 봤거든요. 부산, 대구가 한 해 동안 100%가 올랐대요. 그리고 서울이 63%, 그리고 우리 지역도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올랐잖아요. 대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사실 이태용 대표가 몇 년 전만 해도 저한테 대전도 곧 10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넘쳐날 것이다, 빨리 집을 사셔라, 그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제 귀로 이렇게 흘려보낸 저를 원망해야 하지만 나도 부동산을 좀 진작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집값은 언제까지 오를 것이며 언제 우리는 집을 그러면 장만을 해야 할까?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요거 알려면 이제 깃발 꽂고 작두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 대강 오를 거라고 판단하세요? 아니면은 집값이 내릴 거라고 판단하세요? 워낙 이게 설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1, 2년간은 더 오를 거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공급이라는 건 부동산이 원래 비탄력적이에요.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착공을 해서 입주할 때까지 최소 30개월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다고 공급해도 거의 3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한데 지금 부족한 상황이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급의 부족?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수요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금방 해소되지가 않아요. 이걸 해소하려면 공급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되고요. 당장 내 집이 아니어도 임대주택에, 니들이 원하는 임대주택에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둘 다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지금 못 사겠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한 거죠. 이게 가수요를 자꾸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불안 심리? 심각하죠, 이거. 또 다른 원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유동성도 좀 많이 풍부해졌고요. 금리가 한참 낮았었잖아요. 네. 요즘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비트코인이다, 뭐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해서 네. 돈 번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유동성들이 이제 네.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네. 자산시장에 네. 자산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 구조였어요. 야, 주변에 돈 번 사람들은 많은데 많아요. 저는 언제 볼까요? 천천히 네. 준비하시면 네. 때가 올 겁니다. 네. 사실 이태용 씨하고의 인연은 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됐죠. 네. 잘만 가시는 길을 제가 이렇게 쫓아갔어도 되는데 하필이면 저는 계속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제 갈 길을 갔기 때문에 그간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세종도 하셨었고, 놓쳤죠. 네. 네. 하셨다 놓쳤고, 네. 뭐 많은 걸 놓쳤죠. 크로마도 그러셨고, 그렇죠. 막 이제 아이파크도 네. 많잖아요. 네. 그거 다 했으면 지금 한 40억은 되셨을 건데. 이게 다 콕콕콕콕 이태용 그렇죠. 씨가 예, 어쨌든 짚어주셨던 물건들이었는데 좋은 물건을 놓쳐 보셨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좋은 물건이 오면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되게 필요한 작업이에요. 네네. 아쉽겠지만 네.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대전 이야기가 나와서 네. 우리가 또 우리 지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지금 대전 그리고 충남 지역, 세종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가까이 봤을 때는 뭐 심리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공급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야기를 네, 하셨지만 세종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세종 지표가 지금 한 3달째 하락세를 이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종의 핵심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2-2생 정도의 세롬동 뭐 이쪽인데 거기 신고가가 지금도 나오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표가 하락세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세종이 청약을 한다고 쳐요. 자격 요건이 된다. 청약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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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종에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합격선이다 그러면 당첨선이다 그러면 청약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락 지수를 보이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집값 절대 안 떨어져요. 그리고 미분양 수치. 세종이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는 시그널들은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미분양이 쌓여요. 그런 시그널들을 보시면 이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네. 전혀 그런 지표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단기적인 불안감일 뿐이다라는 그렇죠. 저는 이야기죠. 뭐 그렇게 봅니다.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집값이 오른다라고 우리가 향후 봤을 때 네. 현재 지금 부동산에 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분들이 네. 지방하고 수도권 중에서 네. 차라리 지방에서 전세를 살고 좀 수도권에 똘똘한 거 하나를 장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좀 대안을 주고 싶으세요?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린 이야기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면 저도 무조건 수도권을 갈 거예요. 수도권 중에서 어디 선택할 거냐 그럼 저는 서울을 갈 텐데 네. 이제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그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만 살아남고 지방은 다 죽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일부만 맞는 얘기예요. 저수지를 생각해 보면 깊은 네. 저수지, 넓은 저수지가 있고 물이 얕게 고여 있는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먼저 마를까요? 얕은 웅덩이가 그렇죠. 먼저 얕은 말겠죠. 웅덩이가 먼저 말을 네, 똑같아요. 네, 인구가 점점 준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는 건 대도시가 제일 오래 살아남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도 5대 광역권 위주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충청권은 뭐 대전, 세종, 뭐 청주 이렇게 묶어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호남 뭐 광주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영남권은 네. 부산, 대구, 울산 네. 뭐 이쪽으로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저평가된 걸 찾다 보면 또 음. 리스크함이 있으니까 지금 5대 광역시 쪽으로 그렇죠. 좀 집중을 해라라는 그러니까 이야기시. 인구가 너무 적은 도시들은 수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살 게 아니면 네. 실수요자한테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네. 쉽지 않아요. 오늘 정책이 발표됐는데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에 취득세를 손보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뉴스로 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고 취득세가 1%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이 몰렸어요. 네. 이거 나중에 받아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죠. 네. 취득세를 좀 더 내더라도 대도시 쪽에 물건들을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이 대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대전이요? 대전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CDS라 그래서 충남, 대전, 뭐 세종 이렇게 대세충 묶어서 얘기하죠. 예 대세충이라는 얘기도 있고 워낙에 이제 혁신도시 지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네네. 이제 그 기관들이 이전해 오는 어떤 기대 심리라는 게 있어서 네, 많은 맞아요. 분들이 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네. 우리 그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세종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우리 지역의 어떤 부동산 전망이라고 해야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좀 짚어주신다면요. 처음에 도시의 발달 순서를 조금 살펴보면 네. 대전도 마찬가지로 동구, 역을 위주로 발달을 해서 대전역에 있는 동구, 그다음에 중구, 서구, 그다음 유성구까지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왔어요. 네. 이 흐름대로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고 유성구 쪽에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호재들이 있어요. 말씀하셨던 네. 혁신도시. 네. 뭐 이런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맞물려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대전이 아직도 계속 들썩들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성구 쪽에는 뭐 죽동의 병원, 네. 죽동지구 이번에 개발 계획 나왔잖아요. 신도시 이제 네네네. 그거라든지 네. 그리고 결국에 대전이 커지면 이제 동서에서 커질 수 있는 축은 남북밖에 없어요. 북이면 어디냐? 세종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전과 세종이 붙는 지역. 네. 이런 지역들이 조금 유망한 지역이고요. 대전과 세종이 붙는 지역 하면 네. 뭐 반석. 네, 그쪽에서부터 안산동 네.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쭉 세종하고 연결되거든요. 네. 대전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반석역에 있는 마지막이 지금 반석역이거든요. 그쵸? 예, 외삼 차량기지 위로 해서 네. 세종까지 이어진 철도 계획이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호재가 될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네. 있고 그리고 이 축을 통해서 뭔가 발전상을 우리가 그렇죠. 가늠해 볼 예, 수 좀 큰 그림인 거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땅을 사거나 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라면 네. 이쪽으로 와서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세종을 말씀드리면 네. 세종도 뭐 이제 국회 분원 결정됐고 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본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법원 검찰청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청주하고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세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에 이제 조치원 있고 오송, 오창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요 밴드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아, 네. 주목해 볼 지역이고요. 그렇죠. 대전 네. 충청에서는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네. 저는 충북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네. 충북에서도 조금 가려야 될 때들이 있어요. 아. 서울하고 가까운다는 건 좋은데 네. 충주 좋아요. 네. 네. 증평도 좋고 네. 오송, 오창, 청주 물론 좋죠. 네.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처지는 네. 예, 그 지역 언급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 이렇게 처지는 지역들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지금 딱 짚어주신 지역만 기억을 우리가 좀 야, 하는 아이고, 게 그럼요. 좋겠네요. 네. 그쪽 물건만 찾아도 네. 예, 네. 올해 내년은 충분히 뭐 방송 끝나는 왜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네. 기린이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부동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해서 접근하면 조금 그 박탈감에서 해소될 수 있을까요? 20대, 30대에는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모든 재테크의 첫걸음은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청약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청약? 네, 청약 통장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민간임대에 조금 관심을 가지세요. 민간임대에 들어가시면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동안은 적은 돈으로 자기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그리고 민간임대 요즘 분양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새 집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에. 좋아요. 예. 네.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아니, 그 안에 커뮤니티 시설도 그렇고, 네. 워낙에 진짜 민간임대주택의 그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맞아요.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나는 현금 흐름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나는 시간을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대출이에요. 네. 보통 나는 뭐 30세 뭐 1억을 모았다. 아니 뭐 40세 뭐 1억 5천을 모았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이게 결국 시간 싸움인데 그때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현금 흐름이 좋은 분들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목돈을 마련하는 이게 종잣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종잣돈이 있는 분들은 내년 정도에 저는 기회가 한번 올 거라고 봐요. 어떤 기회일까요? 흔히 말하는 갭 투자죠. 네, 네.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 정도에 한번 와요. 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물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활용해서 내가 다음에 살 집을 미리 마련해 놓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건 청약하고 약간 배치되는 이야기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청약 준비하라고 해놓고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당첨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자성어 청무피사라고.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야지. 네.
저는 완전 공감해요. 네. 미리 준비를 해서 목돈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살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약을 기다리는 이 당첨을. 네. 진짜 조금 돈을 더 해서 네. 좋은 그 층과 그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차라리 사는 게 향후 더 가치가 올라갈 있을 수 거다. 네. 있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청약에 목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이 지금 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자꾸 권했을 때는 안 하시다가 네.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너무 불안한 거지.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 많이 해요. 얼른 사시라고. 실거주시지 않냐. 네. 투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실거주는 필요할 때 사는 게 맞고 네. 더 벌어지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저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네.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치를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2년 살려고 집을 사는 건 아니니까 혹시 그 후에 어떤 급락이나 하락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자라면 문제예요. 집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거주라면 네, 지금 지금 사라고 사는 이야기는 게. 하는 이유는 네. 뭐냐면 갭 투자를 조금 양질의 주거지에 해 놓으면 가격 방어가 잘 돼요. 좀 덜 떨어지고 네.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라면 접근하는 게 지금은 좋아요. 실거주는 언제든 마찬가지예요. 오를 때 네. 올라도 네. 뭐 내 집만 오르나 다 같이 오르고 떨어져도 내 집만 떨어지나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좋은 주거지에 실거주 집은 마련해도 괜찮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자는 아무래도 조금 신중하는 게 맞아요. 1억 미만에 자꾸 외곽으로 나가지 마시고 네. 안에도 찾아보면 꽤 있어요. 네. 아직도 많이 있어요. 네. 수도권에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서울 갔다 왔는데 한 3, 4억, 뭐 4억 왔다 갔다 하는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네. 매우 좋은 주거지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좋은 주거지는 아니고 생각보다 저평가된. 그렇죠. 아직 덜 저평가된 알려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집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헌집주께 새집다오 재대행할 수 있는 네. 부지대생구역 이제 네.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도 꽤 남아 있어요. 네, 오늘 우리 기린이들이 불인이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정보를 우리 이태용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2부에서 만나요.